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 때문에 한창 마음이 아픈 남성 애청자입니다. 제 여친이 지금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 번 수술을 했고 경과를 지켜봐 왔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얼마쯤은 마음에 보호막을 세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여친은 아직 2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았고 저랑 만나면서 잔잔한 추억은 많았지만 제가 아직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보니 좋은 것은 하나도 누리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허탈하고 남자로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되짚어보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스쳐 지날 법했는데 어쩌다 보니 연이 닿았고 이후로 수많은 범민도 같이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이렇듯이 맥이 끊어지듯 불안한 마음과 체념을 동시에 맞이하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처음 만나던 날에 그녀는 바닷가 앞에 호텔 1층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근을 걸어서 산책하던 중이었고 저녁에 어둠이 내린 속에서 여름 풀벌레 소리와 나른한 상념에 기댄 채 정처 없이 바닷가를 거닐던 중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참이었고 저는 만들고 있던 작품이 잘 되지 않아서 상심에 젖어 있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부도로 종적을 감춘 지 몇 달 뒤에 그런 비보를 남기신 것이고 저는 여력이 없는 소규모 연극 극단을 운영하느라 너무 힘이 빠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자취방에서 걸어서 바닷가에 왔다가 문득 근처 호텔 1층 레스토랑에 따뜻한 불빛에 이끌려서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를 본 것입니다. 단정하게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그제야 몰려나간 손님들의 테이블을 종종 걸음으로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창밖에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잠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한 광경인 듯이 저를 향해 방긋 웃으며 가벼운 목례를 했고 저는 어쩐지 머쓱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슬그머니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제가 현실 안에서 마음이 복잡하고 갑갑해서 죽을 상황이 오면 불현듯이 그 미소가 슬며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점은 늘 일상의 허술한 한 지점에서 불현듯 다가왔습니다. 연극 대본을 이리저리 새로 고쳐 쓰느라 어지러운 책상 앞에 그대로 멍하니 앉아있을 때거나 배우들과 한도 끝도 없는 푸념을 날리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한밤이거나 떠나가신 아버지가 남긴 채무 상속을 어떻게 처리해야 싶어서 헤매던 순간에 그 미소가 다가왔으니까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다시 바닷가 그 호텔 1층 레스토랑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그녀가 퇴근해서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복을 입은 그녀는 훨씬 근사하고 단정해 보였으며 어딘지 모르게 몸에 배인 품위가 흘러넘쳤습니다. 물론 그것이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강요당하며 아침 저녁으로 호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겨야 할지라도 저에게는 어떤 희미한 울림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제가 남의 몸에 체득된 무형의 것에도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린 만큼 한없이 작아져 있던 시절이었단 증거도 될 것입니다. 어떻건 저는 그날 퇴근하는 그녀의 뒤를 어색하게 따라가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멀찍이서 표나지 않게 따라갔고 그 다음에는 어느 틈에 그녀의 뒤에서 인파에 섞인 채 조금 가까이에서 걷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마구 뛰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바람을 타고 그녀의 몸에서 날아온 것이 분명한 잔잔하고 애틋한 향이 코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날 아침에 급하게 샤워할 때 쓴 목욕 제품에 첨가된 향이거나 산푸의 잔향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향은 그녀가 바쁜 일과로 잊을 만하면 불현듯 날아들어 그녀 자신에게 그런 특별한 것이 있었단 사실을 떠올려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삶에 지쳐있던 순간에
그녀의 화사한 미소를 떠올리며 모호하고 불분명한 그 감정이 과연 무엇일지 잠시나마 격하게 고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윽고 그녀는 조금 고개진 언덕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멀찍이서 그 모습을 아련히 바라보았습니다. 뭔지 모를 애수가 밀려들고 이상하게 마음이 시큰거려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한 무게로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그녀가 일상 안에서 자꾸 커져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헤매던 자잘한 범민들이 고통스러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던 마음이 그렇듯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나이 겨우 20 후반이었으니 아직은 감성이 한창 왕성할 시기였고 하는 일이 연극 연출이다 보니 일반적인 사회생활로 빡빡하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이유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불시에 그녀의 포로가 돼버렸고 얼결에 그녀를 잡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이후로 그녀와 만나온 4년의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고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보통의 연인들처럼 퇴근 후에 만나서 자체 저녁을 만들어 먹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고는 침대에 들어가 익숙한 부부들처럼 몇 번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서로를 애틋하게 안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간혹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와해된 저의 가족과 가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저의 가족이고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 늘 허덕이며 기가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으니 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개망나니 짓을 한다며 연극에 미친 저를 한탄하던 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또다시 한숨을 가렵게 내쉬었고 말없이 저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 여름의 끝을 알리는 처량한 매미 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어쩐지 마음이 슬퍼져서 서로를 달래주어야겠다는 의무감에도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고달프기만 한 자신의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이 사춘기부터의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떠난 허전함이 아직도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동질감에 서로 더 의지하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 채 5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그녀는 지금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저의 전화를 여전히 불편한 심정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한 재간이 그들에게는 없었기에 그럴 법하다고 나름으로 생각해버렸고 돌아보니 그녀가 벌어둔 돈도 병원비로 다 쓰고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진 것이 없으니 아무런 보탬을 못 주고 있지요. 게다가 이젠 그 어떤 의학적 기술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 버렸고요. 그러니 그저 덤덤히 이 상황을 수긍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활에 한켠에서 말없이 들어온 그녀였는데 그때처럼 생활의 일부로 조용히 사라져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지요. 물론 처음 알게 된 순간에 느꼈던 안타깝고 아릿하던 아픔이 이별의 순간에도 격하게 다가오겠지요.